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파트 매수 올 스톱 주택거래 허가제 판세 뒤집어진다. 주택거래 허가제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면요. 뭐 아파트 사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부동산의 가격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부동산에 관련된 뭐 강력한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이 좀 쏟아지고 있죠. 물론 구체적으로 이렇게 한다라는 얘기는 뭐 오늘 얘기가 된 주택거래 허가제 도입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또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정부는 부동산 규제 정책, 그중에서도 강력한 규제 정책을 쏟아낼 가능성이 많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좀 한 가지 의문이 좀 들지 않습니까? 어떤 의문이 드냐라고 하면요. 이처럼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이렇게 내세울 수도 있는데 왜 그동안은 정부는 이처럼 강력한 부동산 대책들을 안 꺼내놓고 있었냐라는 거죠. 이 부분 궁금하시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도 안 하게 됨으로써 결국 부동산 가격만 급등했지 않습니까? 제가 보는 점에서는요. 그동안 정부는 부동산에 대한 강력한 규제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는 게 우선이냐, 아니면 부동산 경기까지 잡게 됨으로써 자칫 대외적인 여건도 안 좋은데 부동산까지 잡아버리면 우리나라의 경제가, 우리나라의 경기가 완전히 침몰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을 정부는 하지 않았겠습니까? 따라서 부동산에 대한 초강력 규제 정책으로 부동산을 잡을까? 아니면 경기 하강 압박에 대한 걱정, 이 두 가지로 놓고 정부는 심사숙고를 했겠죠. 그러한 심사숙고 해본 결과 지금까지는 부동산을 잡는 것보다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등 대외적인 여건과 부동산 규제 정책에 따른 경기 하강 압박을 더 경계했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선택은 경기가 완전 죽으면 안 된다. 따라서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좀 안는 것 같아요. 그러하니까 부동산 가격은 급등에 급등을 한 것이고요. 그러나 지난해 연말부터는 이러한 정부의 태도가 서서히 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경기 하강 압박보다는 이제는 부동산을 잡겠다는 의지가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왜 이렇게 정부가 또 갑자기 바뀌었냐? 이 정부도 갑자기 바뀌어요. 그러면 정부가 왜 이렇게 갑자기 바뀌었냐라고 한다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정쟁 1차 합의가 됐죠.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그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대화가 지금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대외적인 여건들이 개선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해외 반도체 지수들이 또 상승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상승하고 있고 환율은 안정세로 접어들었고요. 1달러당 115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경기, 바닥을 다지지 않았나라는 그런 판단을 정부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따라서 정부는 이제는 부동산 잡기에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또 생각이 들어요. 따라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앞으로도 부동산 가격이 잡히지 않는다면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할 수 있다는 뉘앙스의 말을 언급을 한 거죠. 이처럼요, 세상 모든 만물의 이치라는 것은요, 스토리가 있는 것 같아요. 또 원인과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도깨비 방망이처럼 금 나와라 똑딱, 은 나와라 똑딱 하고 외쳐서 다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아무튼 정부는 이제 부동산에 강력한 규제 정책을 내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 한 가지 사례로 본다면 주택 매매 거래 허가제까지 도입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주택 매매 허가제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겠죠? 하지만은 주택 매매 허가제를 공부하기 이전에 우리는 간단히 기초부터 좀 다지고 넘어갈게요. 부동산에 관련된 관공서에 신고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겠죠. 신고제와 허가제죠. 흔히
신고한다 아니면 허가받는다라는 거죠. 신고제라는 거는 말 그대로 신청서를 작성해서 그냥 제출을 하면 즉시 처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비교적 쉬운 거죠. 이에 반해서 허가제라는 거는 허가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시군 구청에 제출을 하는 거죠. 그러면 시구 군청에서는 조건에 충족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허가를 해줄 수도 있고 허가를 안 내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흔히 건축 신고, 건축 허가 느낌이 다르잖아요. 영업 신고와 영업 허가 느낌이 전혀 다른 거예요. 이처럼 그만큼 신고는 왠지 쉽게 넘어가는 것 같고요. 허가는 왠지 까다롭게 조건이 맞는지 안 맞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결정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부동산 토지 거래로 놓고 보더라도 마찬가지죠. 그냥 통상적으로 토지 거래 신고 지역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냥 토지를 샀어요. 토지 거래가 이루어지면 토지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겠죠.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면 되고 그 바로 이전 등기를 하는 거예요. 부동산 거래 신고를 그냥 시군 군청에 가서 즉시 해도 그 자리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을 발급이 되죠. 그러면 바로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만약에 이 지역이 땅값이 너무 많이 급등을 하고 있어요. 즉 토지 투기 수요가 막 붙어가지고 땅값이 너무 급등할 경우에는 이 지역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즉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일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하에 즉 외지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의 농지를 취득하기가 어렵게 만든다는 얘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농지 같은 경우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냐 안 짓는 사람이냐 요거를 구분을 한다는 얘기겠죠. 그 예전에만 하더라도 이 통작거리라는 게 있었어요. 본인이 거주하는 집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거리 이러한 거리까지 정확하게 재고 토지거래 허가를 발급을 해주고 아니면 발급이 안 된 경우들이 있었죠. 이처럼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된다면 농지 취득에 대해서 엄청난 제한이 온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지금은 통작거리 30km 이게 없어졌으니까 참고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땅값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겪어보고 제가 느낀 바로 한다면 땅값은 그냥 급락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는 이 토지는 누구나 다 구입이 가능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주도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아니라면 서울 사람들이 제주도 땅 구입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농사 짓겠다라고 하더라도 구입이 가능할 수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제주도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탁 묶이는 순간 이제 통작거리가 어떻게 되냐? 물론 통작거리는 없어졌지만은 실제적으로 서울 사람이 제주도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냐 없냐 이런 부분을 따진다는 얘기예요. 조건과 자격 요건들을 꼼꼼하게 따지게 됨으로써 외지인들이 그 지역의 토지 취득이 어렵게 만든다는 거죠. 그게 바로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주택거래 허가 제도가 무엇인가를 이것도 좀 알아봐야 되겠죠. 그런데 주택거래 허가 제도를 알기 전에 부동산 거래 신고부터 우리가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아파트를 샀다라고 한다면 주택이 거래된 거죠. 그러면 아파트 매매 계약서를 작성되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서 신고 필증을 받으면 돼요. 그리고 바로 이전 등기를 하면 된다는 얘기죠. 즉 부동산 거래 신고라는 것은 누구나 다 거주지 제한 없이 무주택자, 1가구 1주택자, 1가구 다주택자 관계없이 거래 신고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주택거래 허가제로 바뀌게 되면요. 상황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주택거래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매매 계약서를 썼다. 그 다음에는 주택거래 허가를 받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처럼 주택거래 허가서를 받아야지 이전 등기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주택거래 허가가 안 되었다고 하면 부동산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즉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지 주택 취득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2003년도 참여정부 때 주택거래 허가제의 조건을 간략히 한번 알아볼까요? 요 당시에도 부동산 가격이 너무나 급등하다 보니까 12구 부동산 대책까지 나왔는데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니까 참여정부 때 주택거래 허가제를 할까 말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택거래 허가제는 뭐냐라고 하면 주택이 거래가 됐어요. 매매 계약서까지 작성이 됐어요. 그 다음에 주택거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조건이 뭐냐면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한다. 이거는 주택이 없는 사람이 내 집 마련한다. 요거는 허가를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1가구 1주택자의 추가 주택 구입. 이거는 불허가예요. 원칙상. 그렇죠. 무주택자에 한해서는 그냥 허가를 해주는데 1가구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불허가를 때립니다. 다만 조건이 있죠. 추가로 주택을 구입한 후 6개월 이내에 기존의 주택을 매도를 한다면 허가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추가로 주택을 구입했는데 기존에 있는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안 팔았다. 그럴 경우에는 위반이 되는 거예요. 즉 기준 시가의 3%, 현재로 얘기한다면 공시가격의 3%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1가구 1주택만 가지라는 얘기예요. 다주택자가 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더 재미난 거는 이제 다주택자들의 추가주택 구입입니다. 이거는 불허가예요. 불허가. 단 다주택자가 추가로 주택 구입이 가능한 경우는 뭐냐고 한다면 주택 초과 부담금. 그 당시에는 집값의 10% 이상을 부담을 한다면 어떻게 보면 세금을 더 납부한다면 허가를 내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요. 주택을 웬만하면 아파트를 웬만하면 사지 말라는 얘기죠. 압축을 해서 간단하게 또 설명을 한번 해드린다면 요거죠. 핵심은 주택거래 허가제의 핵심은 요거죠. 주택, 아파트, 내 집 마련 말고는 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 제도가 실질적으로 부동산 대책으로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 가격은요? 제가 보는 점에서는 아마도 물어보나 마나죠. 아파트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말 그대로요. 매수세가 있어야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주택자 말고는 부동산을 취득을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아파트를 취득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매수세 자체가 차단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무슨 수로 이 부동산 가격,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겠냐는 거죠. 안 그래요? 여기에 부동산 가격은 이 정책이 나오자마자 물어보나 마나한 것 같아요. 이 정책이 시행이 되면 부동산 가격은 폭락하겠죠.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왜? 서로 부동산을 던지려고 아우성을 할 거 아닙니까? 물론 또 그래요. 처음에는 언젠가는 올라가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이러한 정책 기조가 꾸준히 이어진다면 하락이 1년이 넘고 2년이 넘고 3년이 넘는다면 그럴 경우에는 매물이 쏟아진다는 얘기예요. 서로 팔지 못해서 아우성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은 부동산 정책이 나오면 실제적으로 저가에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들, 또 현금 부자들은 서울 아파트가 10% 정도 떨어지면 그때 사모으지 이렇게 매수 세력이 대기를 했다고 가정을 하면요. 주택거래 허가제로 바뀌게 되면 이제 돈 많은 사람들, 저가 매수 세력들, 다주택자들 부동산 사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물론 또 어떤 분들은 아니 그러면 집값 초과 부담금, 즉 집값의 10%만 납부를 하고 살 수도 있지 않냐라고 말씀하시겠지만은 현재 정부가 이를 10%로 할지, 20%로 할지, 30%로 할지, 아니면 세금도 필요 없다, 무조건 못 사게 할 거다, 이렇게 나올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결국 매수 심리가 급격하게 얼어붙고요. 부동산에 쏠렸던 유동성 자금이 다른 재테크 수단으로 옮겨갈 가능성,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이 제도는 위헌성 요지도 충분히 있을 수 있겠죠.
소유권은요, 사용 권한과 처분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내 아파트를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처분 권한을 없앴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근대 민법의 정신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따라서 위헌의 소지가 있긴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현재 토지에는요, 토지거래 허가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 제도도 위헌인가요? 토지도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이면 내 마음대로 팔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본다면 무조건 위헌이다라고 말하기는 다소 애매한 부분도 있다는 얘기예요. 법원의 판단 역시 그 어떤 판단이든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또한 바뀌지 않습니까? 따라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다만 확실한 것은 어제죠.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부동산 투기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부동산 가격은 원래의 가격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왠지 모르게 제가 듣기에는 무엇인가 함축된 의미가 부여된 말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물론 그래요. 말은 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 말은 또 이렇게 하고 또 흐지부지가 또 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내일이는 아무도 모르니까요. 그런데 확실한 거는 만약에 주택거래 허가제가 시행이 되면 아마 부동산의 가격은 굉장히 많이 출렁일 것이다. 그렇다면 부동산의 가격은 이 제도가 시행이 되면 떨어질 확률이 올라갈 확률보다 훨씬 더 높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러한 대책이 나왔음에도 부동산 가격이 오를까요? 아니면 떨어질까요? 판단은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이상까지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